국내 1위 음원 플랫폼 멜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왕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구조적 위기에 빠진 거죠. 유튜브 뮤직한테는 이용자 수에서 이미 역전당했고, 스포티파이는 무서운 속도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멜론 스스로가 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잃고 UX 개선도 늦장 부리고 카카오 그룹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멜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MP3를 사던 시대가 끝나고 스트리밍이 시대가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건 멜론을 켠다는 뜻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죠.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음악산업백서를 보면 멜론의 국내 스트리밍, 다운로드 시장 점유율은 27.5%로 전년 대비 무려 7.5%나 떨어졌습니다. 2023년 4월에만 해도 714만 명이던 멜론 이용자가 2025년 봄에는 601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100만이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반면 2025년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이용자 수는 979만 명대로 600만 명대인 멜론과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스포티파이가 359만 사용자로 3위를 찍으면서 지니와 플로 같은 토종 서비스들까지 제쳤다는 겁니다. 스포티파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멜론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거든요. 네이버와 제휴를 맺으면서 결제 접점을 대폭 넓혔고, 이게 국내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멜론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구조가 된 거죠. 해외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의 56%를 점령했는데 이게 단순한 트렌드 변화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후기, 그리고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사용자들의 불만은 명확하게 압축됩니다. UI 과부하, 추천 부실, 혜택 불만족이죠. 특히 광고 범벅 홈 화면이 이탈 주원인으로 40% 이상을 차지했고, MVP 멤버십 가치 미달과 차트 신뢰 문제도 상위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멜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은 유튜브 뮤직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파고들던 시점이에요. 이때 멜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음악 앱 하나 더 늘었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었죠. 유튜브 뮤직은 단순한 음악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 세계 최대 추천 알고리즘 기업. 이 모든 걸 등에 업은 괴물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면 광고 제거와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는데 가격은 월만 4,900원이었습니다. 멜론보다 비싸지만 음악과 영상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2021년 403만 명에서 2025년 979만 명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라이브 영상, 커버곡, 미공개 트랙까지 동영상으로 즐길 수 있고,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바로 음원으로 넘어가며 팬들이 만든 커버 영상이나 라이브 클립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멜론은 음악만 제공하고 월만 900원을 받았는데 이 순간부터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돈을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굳이 멜론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멜론의 가격이 비싸다가 아니라 왜 싸질 수 없었는가예요. 멜론은 국내 저작권 구조, 음원 유통 수수료, 플랫폼 목 제한 때문에 가격을 내릴수록 바로 손해가 나는 구조였거든요. 반면 유튜브는 광고로 벌고 데이터로 벌고 플랫폼 전체에서 회수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미끼가 될 수 있었어요. 멜론은 음악 하나로 모든 수익을 책임져야 했고, 유튜브는 음악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의 차이였죠. 스포티파이도 2024년 10월에 광고를 허용하는 무료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월간 사용자 359만 명을 돌파했고, AI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디스커버 위클리로 히트곡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개인화 추천이 정말 정확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계속 발견하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토종 서비스인 지니와 플로를 제친 거예요. 반면 멜론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차트 중심의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검색해서 차트를 보면서 듣나요? 아닙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걸 듣죠. 유튜브 뮤직은 내가 뭘 봤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어떤 댓글을 읽었는지까지 전부 알고 추천합니다. 반면 멜론은 여전히 차트, 장르, 리스트 중심이에요. 문제는 이 UX가 젊은 세대에게는 낡았다는 겁니다. 지세대는 찾는 음악보다 발견되는 음악을 원하거든요. 멜론은 그 변화를 너무 늦게 눈치챘습니다. UI는 더 심각해요. 업계 전문가들은 멜론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UI와 UX 개선 지연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멜론의 UI는 차트 중심의 보수적 구조로 기존 팬덤을 유지하려 했지만 과도한 정보 노출과 직관성 부족으로 신규 사용자와 캐주얼 사용자 이탈을 부추겼어요. 2025년 사용자 리뷰를 보면 홈 화면이 광고와 섹션으로 꽉 차서 음악 찾기 지옥이라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앱을 열자마자 스크롤 지옥이 시작되는데 차트, 추천, 광고 섹션이 20개 이상 쌓여 있어서 탐색 피로가 극심하거든요. 신규 유저의 70%가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이나 플로의 간결한 개인화 UI에 비해 완전히 뒤처진 거죠. 사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앱 켜자마자 차트만 보이니 취향 추천이 묻힌다. 스포티파이처럼 맞춤 플레이리스트부터 보여줘라. 차트만 강조해서 내 취향은 완전히 무시한다. 플로처럼 간결하게 해달라는 피드백이 반복되고 있어요. AI, DJ 말랑이는 있긴 한데 홈 화면 구석에 배치돼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플로처럼 무드나 기록을 우선하는 UI가 없어서 탐색이 복잡합니다. 홈 화면 과부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수준이에요. 플레이어와 기능의 직관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곡 선택 영역이 작아서 터치 미스가 잦고 다중담기나 해지 버튼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초보자들이 혼란을 겪거든요. 플레이어 자체는 가사와 컨트롤 배치가 익숙하긴 한데 영상 전환이나 음질 설정이 지니만큼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불평해요. 차트에서 곡 담으려다가 재생 버튼만 계속 누르게 되고 해지하려면 5분 동안 방황해야 한다. 직관성이 제로다. 초보자들은 아예 포기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도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세대가 선호하는 리메이크곡, 커버곡, 인디 음악, 크리에이터 기반 음원 같은 콘텐츠는 유튜브 뮤직이나 사운드 클라우드에 비해 확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멜론의 DJ 말랑이라는 추천 기능은 스포티파이처럼 AI가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곡을 예측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영상 데이터와 연동된 강력한 추천 알고리즘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사용자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스포티파이는 플레이리스트 기반 큐레이션과 글로벌 팬덤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오랫동안 차트 중심, 아이돌 팬덤의 스트리밍 총공 구조에 의존해왔는데 이게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쌓여왔습니다. 사용자 리뷰를 보면 내 취향을 모르는 AI, 스포티파이만큼 못하다는 불만이 쏟아져요. 음악 발견 기능이 제로다. 매번 차트를 뒤지기 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검색 결과가 부정확하고 해외 음원이 자주 빠져 있어서 글로벌 사용자들은 아예 포기했죠. 멜론을 상징하던 것, 바로 멜론 차트였습니다. 한때 멜론 차트에 오르면 그 노래는 히트곡이 됐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듣는 거 맞아? 사재기 논란, 새벽 시간대 급등, 팬덤 총공 스트리밍 때문에 차트는 점점 현실과 괴리되기 시작했고 신뢰가 깨진 차트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차트는 멜론의 심장이었고 그 심장이 의심받기 시작한 순간 플랫폼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2010년대 중반부터 차트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거든요.
2013년에 JYP와 SM 엔터테인먼트가 차트 조작 업체를 제보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2018년에는 대형 파동이 터졌습니다. 쇼미더머니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나온 곡들을 제치고 무명 가수들이 수직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이 난무했고 MBC 보도로 인증 절차가 강화됐지만 팬덤의 총공 스트리밍 문화 때문에 순위와 인기가 비례한다는 공식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2021년에 24HITS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AI 감지 기능까지 넣었는데도 2025년 현재까지 무명 아티스트의 급상승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멜론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음질부터 보면 멜론은 320 kbps에 그치는데 스포티파이 히파이나 애플 뮤직은 무손실 음질을 제공하거든요. 장기 유저들도 음질이 320 kbps라니 구시대적이라고 불평합니다. MVP 멤버십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사용자들은 MVP 돈 내기 아깝다. 해지 후 100원 이벤트 소식에 현타 온다고 말해요. 혜택이 빈약하고 프로모션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기존 유료 사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해지한 고객들에게만 100원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멜론은 충성 고객을 소홀히 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사용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카카오 그룹 리스크도 멜론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서비스 대규모 장애 기억하시죠? 카카오톡부터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그리고 멜론까지 연쇄적으로 먹통이 됐거든요. 복구도 한참 걸렸고 이중화 체계가 허술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멜론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팬덤 때문입니다. 음악방송 순위에 멜론 차트가 반영되고 아이돌 팬덤의 스밍 총곡 문화가 유지되면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팬덤 의존 구조가 오히려 서비스 혁신을 미루는 안전판처럼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팬덤 외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 뒤처진 UX, 글로벌 서비스 대비 약한 추천 시스템 때문에 굳이 멜론을 쓸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죠. 유튜브에는 머무를 이유가 있지만 멜론에서는 음악을 재생하면 그게 끝이었어요. 다음 행동을 유도할 콘텐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를 붙잡을 수 있는 끈끈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멜론은 진짜 망할까요?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멜론은 20년 넘는 업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도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잃는 1위라는 역설적인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멜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반격에 나서거나 아니면 이대로 서서히 무너지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멜론이 깨닫기까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용자를 잃어야 할까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